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일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기호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 때문에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이기호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일의 가업승계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이기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가업승계가 사면초가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가업승계가 요즘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특정법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정법인을 활용해서 가업승계가 어려우신 대표님들이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렇게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식 증여 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주식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회사 가치가 너무 커져서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증여를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사실 뭐 업무무관 자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업종 변경을 하는 이제 유지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걸리는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절세하면서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 돌파구가 이제 특정 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 승계 전략. 오늘은 이제 초과 배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석연구원님, 우리 보통 뭐 가족법인, 자녀법인, 특정법인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뭐 같은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법인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쉽게 대표님들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업 승계란 뭔가요? 예, 가업 승계는 이제 대표님이 일궈 놓으신 이 회사, 즉 자산을 자녀에게 이제 이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전 방법을 보면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도라고 하죠. 주로 타인 간에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세금은 이제 양도한 사람이 그 차액에 대해서 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증여죠. 증여는 주로 이제 가족 간에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세금은 이제 증여를 받은 자, 즉 자녀들이 그걸 증여 이익에 대해서 내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이제 증여 상속세와 증여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지 하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세율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상속과 증여 세율을 보면 1억부터 최대 이제 30억까지 10%, 그다음에 최고 세율은 이제 50%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하시기 어려워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에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국가에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가업 상속 공제,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제 택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정 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특정 법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정 법인이 정확히 정의가 뭔지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제가 특정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가업승계는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직접 이렇게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정 법인을 통해서 하면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직접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승계를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세금은 좀 적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법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 옵니다. 여기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을 특정 법인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로는 이건 비교적 쉬운 말인데 좀 더 쉽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A법인과 B법인이 있습니다. 자, A법인의 지배주주들이 B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 B법인을 A법인의 특정 법인이라고 합니다.
예, 좀 더 쉬워졌죠. 그래서 같은 뜻으로 쓰는 이제 뭐 용어들을 보면 더 친숙한 말들이에요. 뭐 가족법인, 자녀법인, 홀딩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특정 법인이 뭐 가족법인, 자녀법인, 홀딩스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석연구원님, 만약에 가족 법인이 지분이 30%가 안 된다면 특정 법인에 속하진 않네요. 네,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특정 법인이 이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초과 배당이잖아요. 예, 초과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초과 배당은 차등 배당하고 같은 뜻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그 받아야 할 배당 금액을 부모님이 포기하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주는 차등 배당을 많이 활용했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을 때 증여세와 배당세 중 큰 것만 내면 됐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세금 하나만 내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과세관청이 이제 세법 개정으로 제동을 걸었죠. 예, 이 차등 배당, 즉 초과 배당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하나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세법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최근에도 댓글에 차등 배당은 불법 아닌가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 수석 연구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할 수는 있는데 절세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네요. 당연합니다. 예, 차등 배당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세 기준도 있고. 근데 예전에 했던 것은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됐으니까 이제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실익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을 뿐, 뭐 불법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서 실익이 없어서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특정 법인은 차등 배당, 초과 배당이 된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여기 다 읽으면 머리만 아프시니까 제가 주요 문구만 읽을게요.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그 최대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의 증여 자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다 읽지 않고 주요 문구만 읽었는데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엘연구소라는 회사에 부모가 지분을 80%, 자녀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억을 배당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배당의 원칙은 뭐냐면 상법 464조잖아요. 각자 자기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이게 뭐냐면 지분율에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2억 배당할 때 상법 464조에 근거하면 부모는 어떻게 되죠? 28에 16, 1억 6천을 배당받아야 마땅하고 자녀는 2인 은사 4천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배당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한 배당 금액 1억 6천은 자녀에게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자녀는 여기에 대한 배당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법으로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 법인은 배당에 대해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던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특정 법인의 초과 배당인데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법인세 포괄주의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괄주의는 원천에 관계없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면 여기에 과세한다는 겁니다. 순자산 증가설이죠. 이 법인세는 이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열거주의가 있는데 열거주의는 이제 개인소득세에서 채택하고 있죠. 법에서 정한 이익에만 과세하는 거예요. 소득 원천설이죠. 이게 비교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의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나온 수익뿐만 아니라 이익이 증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냥 포괄해서 다 과세를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법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이익이 또 따로 나오죠. 예.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법인이 예적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포괄해서 법인세로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개인의 열거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제가 이게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노트북이나 집에 있는 뭐 운동기구나 뭐 의류 이런 것들을 당근마켓에서 팔아요. 팔아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법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중에 이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포괄주의가 더 센 거죠. 예, 센 건데 이 법인세 포괄주의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를 제가 드릴게요. 법인이 얻은 이익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초과배당, 즉 두 가지 세금을 다 안 내고 한 가지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예외 사항이 있는데 예외 사항은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배당을 하면 이제 법인의 입금으로 잡히잖아요. 이제 순자산 증가세를 말씀드렸죠. 이익이 계속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입금, 이익으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특정 법인 입금 불산입률인데요.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국 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중 제1호의 금액에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호는 제가 여기 들고 나왔고 2호는 법인의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얘기인데 그렇게 금액도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요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A법인, B법인을 얘기했는데 그 B법인, 즉 특정 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입금 불산입률은 무려 100%입니다. 즉 내가 수익을 얼마를 받던 하나도 수익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 이상 50% 미만일 때는 이것도 큽니다. 80%예요. 그리고 20% 미만, 뭐 1%만 가지고 있어도 30%까지 입금 불산입률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 수석연구원님, 네. 이렇게 표로 보니까 감이 좀 잘 안 오긴 하는데 네. 이거를 실제 이제 만약에 제가 기업을 갖고 있고 제 자녀가 기업을 갖고 있을 때 여기 실예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A법인과 B법인이 있는데 A법인, 즉 모법인이 특정 법인에게 3억을 초과 배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A법인의 주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주주를 보면 아버지가 70%, 어머니가 20%, 그 다음에 저 특정 법인 B법인이 1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3억을 배당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B법인은 이제 세금, 즉 법인세를 내야 되죠. 예, 근데 지분율과 아까 입금 불산입률에 따른 입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금액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했다가 보면 100%가 입금 불산입이잖아요. 그래서 3억의 100%, 3억 다 입금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입금이 0으로 잡히고요. 두 번째는 20%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20%도 무려 80% 입금 불산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억의 80%면 2억 4천. 그래서 남은 6천에 대해서만 입금으로 잡고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미만, 1%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래도 30%는 입금 불산입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억에 3, 3은 9, 9천만 원이 입금 불산입돼서 2억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인은 지금 10%이기 때문에 20% 미만에 해당돼서 그 30% 입금 불산입, 그래서 2억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세금은 뭔가요? 법인세거든요. 20% 이상일 때는 6천에 뭐 대략 10%인 600만 원, 20% 미만 2억 1천만 원인데 거의 2억으로 보고 대략 2천만 원의 법인세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지금 A법인을 우리가 이제 부모님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B법인을 이제 자녀의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자녀 법인이 부모님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도 3억을 받아도 세금이 법인세는 없다. 없습니다. 법인이 내는 세금이 없죠. 혹시 뭐 더 많이 받아도 법인세는 없는 건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건 이제 증여 의제에 네. 따른 얘기를 그러니까 좀 이제 법인세만 풀어나가야 되죠. 봤을 때 법인세만 봤을 때는 네.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습니까? 100억을 받아도 법인세는 없다. 네, 네. 근데 50%까지 우리는 못 갖고 있다. 한 20에서 80 사이다. 그래도 한 20
이상만 되어도 20% 이상만 돼도 80%는 다 입금 불산입 되는 입금 거죠. 불산이 되니까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세법 개정되면서 더 확대된 거죠. 네, 과거보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2023년부터 이렇게 세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특정 법인을 통한 이런 초과 배당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법인 입장에서는 진짜 50% 이상만 어떻게든지 보유를 한다면 법인세 걱정 없이 부모님 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자녀법인과 부모법인이면 특수관계인이잖아요. 네, 네. 그럼 법인세는 안 낸다 하더라도 이 자녀 법인의 주주인 자녀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인세 포괄주의에 의해서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는 안 내도록 했는데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한 주주들은 이것을 증여로 볼까? 본다면 얼마 정도로 볼까? 이제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특정 법인의 증여의자라는 것인데요.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5입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특정 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 2, 3, 4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여기는 뭐 무상으로 증여받는 거, 그 다음에 고저가 거래, 그 다음에 그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읽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대표님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시는데 또 이제 이 문구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법인이 B법인에 3억을 배당했습니다. 이제는 A법인의 주주를 보는 게 아니라 B법인의 주주를 봐야 돼요. 그래서 B법인의 주주를 봤더니 A가 40%, B가 30%, C가 30%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주주 증여 간주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금액을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곱해서 내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A 주주는 3억에 40%니까 1억 2천이 되겠죠. B 주주는 3억에 30%니까 3, 3은 9, 9천입니다. C도 마찬가지로 9천입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여받은 것만 갖고 우리가 뭐 과세가 된다든가 그런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봐야 됩니다. 특정 법인 증여의제 기준 중에 이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제34조의 5 똑같아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인데 자, 얼마를 증여받았을 때 과세를 하겠느냐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얼마예요? 여기 나오죠.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케이스를 다시 볼게요. 여기 3억 받아서 A, B, C 주주가 1억 2천, 9천, 9천 받았잖아요. 이 중에 1억 이상인 주주는 누군가요? A 한 명입니다. 그래서 A만 1억 2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모든 주주가 1억 밑으로만 배당받을 수 있다면 또 뭐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석연구원님, 이 부분을 계산을 잘 한다면 증여세 없이도 자녀들에게 자녀의 법인에 자산을 남겨주면서 자녀들이 그러면 실제로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녀의 자산이나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보통 증여세는 10년 합산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렇게 이제 1억을 했어요. 내년에 또 1억 하고 이런 경우는 이미 1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합산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마다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익이네요. 그렇죠. 네. 보통 증여세는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이익이고요. 그 대체로 이제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가업 승계를 하려고 하는 대표님들은 이 모 법인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 법인의 순자산을 이쪽으로 좀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매출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당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이런 우리가 지금 법령을 잘 살펴봤는데 이 제도 하에서 맥스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이에요. 그래서 자녀 법인을 3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녀 법인에 또 아들, 손자, 며느리 이래서 한 법인당 4명의 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법인이 3개가 있다. 자녀가 3명이어서. 그러면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연간 12억까지 혜택을 줘도 증여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뭐 되게 굉장히 심한 예를 들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니, 심하지 않죠. 실제 뭐 삼형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내가 자녀가 한 3명 있는데 얘네가 다 출가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3개 법인에 4명의 주주가 있다 그러면 1년에 12억씩 10년이면 120억. 그러면 상속 증여세 없이 120억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네요. 네,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증여의제, 그러니까 증여로 보는 것은 이제 10억 이상 됐을 때를 이제 우리 기준으로 정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1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뭐 이렇게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으로 기준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법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자산을 많이 이전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세금을 못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차등배당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계속 유지되리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사실은 이런 필요가 있는 법인들은 빠르게 특정 법인을 설립하고 빠르게 배당을 통해서 세법이 바뀌기 전에 뭐 지금 내년에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실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대표님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법은 항상 바뀌고 그것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은 그 솔루션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실행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특정 법인에 이제 이익 준 거 4가지 이제 열거해 주신 것 중에서 기존에는 이제 자본 거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 그 자본 거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는 자본 거래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차등 배당으로 줄 수 있는 게 인당 1억. 그렇죠? 그리고 뭐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주는 것은 또 이제 별개잖아요. 그리고 뭐 차익 뭐 이런 것도 다 별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족법인을 잘만 하려고 한다면 일반 개인 증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낮은 세금으로 그것도 또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뭐 법인세가 있다 하더라도 돈 없는 자녀들이 내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내니까 그렇죠. 그 세금의 주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수석연구원님, 저희가 이제 이 플랜을 실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최초의 이 자녀 법인이 지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법인이 가치가 너무 높아요. 100억, 200억, 300억인데 그러면 주가가 높다 보니까 10%만 하더라도 300억짜리라고 예를 들게요. 300억짜리인데 10%만 취득을 하려고 하더라도 30억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10% 모으기도 사실 어려운데 기존에 아까 그 자본 거래를 통해서 부모님이 지분을 뭐 저가 감자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녀 법인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까지만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본 거래를 이제 금지하는 세법이 명시화됐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이제 증감자, 그 다음에 주식 거래 등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이제 세법이 바뀌기 전에 진행하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회사가 좀 이렇게 규모가 커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세부담을 안고 있다면 뭔가 변경 전에 내년보다는 올해 꼭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소개해 준 것처럼 개인 차등 배당에 대한 게 이제 두 가지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는 거로 바뀐 다음에는 사실 무용지물, 그렇죠? 세금 절세가 뭐 거의 없으니까 네네. 이 특정 법인, 자녀 법인을 활용한 이 절세도 이미 자본 거래를 이제 막았죠. 세법 개정안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초과 배당에 대한 것도 언제 바뀔지 알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제도 자체를 손을 댈지 아니면 금액을 손을 댈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아직 그러니까 내년 세법이 바뀌더라도 이 초과 배당에 대한 것은 유효하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은 요 초과 배당에 대해서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추가 배당을 위해서 이제 하셔야 될 이제 액션 플랜들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면 그 추가 배당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자녀들 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해결안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특정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예, 설립해서 업종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특정 법인을 만드는 대표님들이 이렇게 보면 법인을 만드는 데만 의미를 두고 이제 운영을 이제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배당만 받아서 회사가 운영되거나 아니면 많이 배당받은 그것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제 부동산 임대 수익만 갖고 움직이는 그 부동산 임대 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대표님들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법인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냐면 2억까지는 현재로 지방세 포함해서 9.9%, 그다음에 그 2억 초과 200억까지는 지방세 포함해서 20.9%의 법인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 배당을 받아서 입금이 된다면 배당을 받는다면 내가 한 10여 프로만 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배당으로만 운영되는 회사, 부동산 임대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당연히 20% 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지 않을 때는 세율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가능하면 그 모 법인의 그 매출을 이전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배당으로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그 배당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수석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대표님들이 현업하기도 바쁘신데 자녀법인 설립도 어려울 거고 특히 그 자녀법인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게 하는 것까지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이기혁 수석 연구원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컨설팅을 받으시는 대표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도움까지도 드리고 있으신 건가요? 아, 그럼요. 일단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이드를 드리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을 실제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오리지널 가업승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이나 임대 수익으로만 운영하는 법인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법인 세율이 아예 20% 고정 세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중요하잖아요. 이제 임원과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오늘 그 특정 법인을 활용한 그 가업승계 전략 중에 초과 배당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1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구성된 주주가 전체적으로 1억 미만으로 받아서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도 같이 봐드리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설립돼서 바로바로 초과 배당을 실시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시기가 좀 필요한 법인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실행 시기와 그런 금액들은 같이 의논하면서 컨설팅을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주주 구성해서 막 배당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세금도 많이 내고 증여세까지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억 미만이에요. 1억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1억 되면 바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미세한 것들까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특정 법인을 통한 오리지널 가업 승계, 즉 증여 전략은 전체적으로 매출도 이전해 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순자산도 이전해 오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최대한 배당을 통해서 순자산을 이동해서 부모의 법인의 그 가치를 낮추고
거기서도 승계가 이루어지고 특정 법인을 통해서도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수석 연구원님이 이세 창업, 그렇죠? 1년에서 7년 사이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창업을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녀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 초기부터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고, 네, 어떤 식으로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 도와드린 회사의 자녀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해드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미성년 자녀가 성년 자녀가 된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이제 그 특정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제 증여 내지 승계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이제 주주 구성이 사실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어린 그 아이들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만 갖고 주주를 막 다 구성하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그냥 무슨 블로그만 봐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구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주로 배당이죠. 배당을 통해서 순자산을 빼내는 작업들이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네. 만약에 이제 대표님 자녀 나이가 이제 청년 창업에 해당하는 16세 이상이다. 물론 이제 16세가 창업하기는 어렵지만 20세 이상이다. 그리고 실제 창업이 가능한 연령이다. 주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설립을 하는 게 그 신설 법인으로서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단순히 우리가 배당만 받기 위해 설립하는 것보다 그런 쪽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에 대한 혜택을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렇게 대표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미성년이 아니라 이제 성년이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창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데 특히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더 큰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이제 소득세를 절감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과밀 억제권역이라면 50%, 그 밖이라면 100%를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 당연히 혜택을 받으면서 그 법인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초과 배당을 위해서 자녀 법인을 설립하지만 자녀가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컨설팅 영역에 들어가겠네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러니까 연령대가 이제 청년 창업에 맞고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석이조, 배당도 받고 실제 이제 청년 창업으로 해서 법인세 감면도 받고 많은 혜택이 있는데, 대표님들이 그냥 요새 하도 가족법인이 핫하니까 그냥 설립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 청년 창업이든 창업 감면, 일반 창업 감면이든 간에 꼭 설립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설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기호 수석 연구원님께서 자녀법인, 특정법인을 활용한 초과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라기보다 지금 올해 2024년 하반기는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 액션 플랜을 취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이 특정법인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예. 초과배당을 위한 특정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감자를 통해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인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런 사항에 놓여져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시간이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시간이 지금 여기 10월 이제 조금 있으면 20일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2달 한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빠르게 연락하셔서 이제 상의하시고 컨설팅을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대표님들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진 다음에 그때 했을 걸이라는 후회는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당장 안 하더라도 미리 좀 정보를 취해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